인류의 처음으로 디지털 희소성을 부여한 자산으로서 주목을 받는 거고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만큼 디지털 희소성을 현실화시킨 자산이 뭐가 있느냐, 암호화폐가 뭐가 있느냐 질문을 해보면 되죠.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는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18개월 후가 랠리의 거의 고점이었어요. 그 랠리의 거의 정점까지 갔었을 때가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을 예측하는 건 사실 너무 어렵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의 끝물이라고 보통 우리가 판단을 해왔던 18개월 후, 4월 달 이후로 18개월 후가 되면은 그때 분위기를 보고 2021년의 불장 때처럼 갑자기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놓치지 말아야 돼 버스라면서 이런 비트코인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메타버스를 사야 된다면서 얘기를 한다. 뭐 전혀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투자 얘기를 안 했던 어떤 유튜버가 나 비트코인 샀다면서 갑자기 그런 컨텐츠를 올린다. 그런 게 갑자기 막 너무 많아진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주변 지인인데 이런 위험한 거에 절대 투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나 비트코인 샀어 이 얘기를 한다. 이런 과열 양상이 보이면은 그러면은 2021년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끝물로 달려가고 있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모두가 다 좋은 얘기를 할 때, 지금은 이 방송도 아마 악플이 달릴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과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아직도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뭐 기사가 나오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뚫어서 1억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도 하단에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문가들은 가격이 갑자기 폭락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뭐 이런 내용이 달리잖아요. 이러면은 아직은 과열 양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이 사이클의 끝물은 비이성적입니다. 누구나 다 가자를 외치고 뭐 나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 이더리움이 뭐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 하면서 모두가 다 좋은 얘기를 할 때, 그때는 나는 이제 내려와야겠다라고 욕심을 버리시고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때 뭐 조금 더 올라가는 거는 그냥 솔직히 포모가 발생하겠지만 좀 그냥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멀리 하시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욕심 버리시고 딱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러면 한 몇 개월 있다 내려올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때부터 막 비명 소리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환희를 느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한 뭐 18개월 후에 1억 8천이 될지 3억 얼마가 될지는 사실 너무 지금 판단하기 너무, 예측해 보기 너무 어렵고요.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시기적으로 그리고 분위기를 잘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일단 전혀 투자를 한 적이 없었던 저희 이제 와이프가 갑자기 자기가 전업 주식 투자자가 되겠다며, 자기는 집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는 사람인 것 같다며 열심히 주식을 사 모았죠.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 회사들,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 주식들도 막 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게임 회사가 앞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메타버스를 실현시킬 거래. 그러면서 P2E라는 개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Move to One, M2E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내가 캐시워크라는 앱처럼 앱을 깔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하면은 돈이 생긴대. 돈 복사가 갑자기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도나도 그 무브 투원 앱을 깔아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걷고 거기서 받은 이제 NFT를 주거든요. 사실 그 NFT의 수익을, 미실현 수익을 SNS에 자랑하기 시작하죠. 판 것도 아니면서 야 40만 원 벌었다, 오늘 걸어가지고 50만 원 벌었다, 막 이런 SNS가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와 이거 뭐야 하면서 댓글이 막 달리죠. 근데 사실 미실현 수익이에요. 왜냐면 NFT라서 안 팔리거든요. 그거 팔려면은 오픈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NFT 거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리면 팔려요. 개인 대 개인 간 거래 사이트예요. 거래소처럼 막 이렇게 오더북이 두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이거 팔겠다고 올리면 언제 팔릴지 모릅니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실현 수익의, 비유동 자산의 미실현 수익을 가지고 내가 얼마를 벌었다라고 자랑하는 문화가 갑자기 퍼져나간다. 그러면서 소비가 늘어요, 사람들이. 이거 이러면은 하루에 40만 원씩 보니까 내 기본 월급, 월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겠네? 이런 이제 기대가 커지면서 갑자기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차를 사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테슬라를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안 가던 해외여행 가고 이런 이제 과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명품이 막 갑자기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불장 때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명품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오픈런을 하고, 막 원래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이런 일반적인 명품들만 유행을 했던 게 막 번져나갑니다. 반클리프 앞에 갑자기 이런 귀금속까지도 MZ 세대들의 이런 유행을 타기 시작합니다. 목걸이 하나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그 브랜드가. 근데 갑자기 일반 직장인들이 월급을 몇 개월치 모아가지고 그걸 샀대.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소비, 명품에 대한 과소비. 그 명품에 대한 과소비가 또 어디로 이어졌나요, 여러분? BAYC, 이런 NFT, 원숭이 그림 하나에 몇 천만 원, 막 1억 원 막 이래요. 그런 거를 사가지고 자기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 딱 박아놓고 플렉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 지표죠. 대표적인 과열 양상, 과소비, 이런 어떤 끝물의 인간 지표고, 이번에는 2024년이나 2025년에 어쩌면 올지도 모르는 과소비, 과열 양상은 조금 다를 거예요. 이제 지난 사이클의 과소비, 과열 양상은 로고 플레이, 전형적인 플렉스였습니다. 선물 사도 로고가 크게 박힌 거, 나 슈프림 샀어, 슈프림 크게 박힌 거, 이런 걸로 이제 자랑을 했죠. NFT도 원숭이 그림, 뭐 밈코인도 강아지, 도지코인, 뭐 시바이누, 플로키, 귀엽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이제 딱 그려져 있는. 지금은 예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나왔던 개념이긴 한데, 올드머니라고 해서 로고 플레이를 안 하는 올드머니, 즉 옛날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전혀 돈 자랑을 안 하지만 누구나 돈이 많은 걸 알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이 유행이거든요. 이번에도 명품은 그래서 로고 플레이를 안 하는 명품들이 굉장히 유행할 거예요. 브루넬로 쿠치넬리 이런 거 아시나요 혹시?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올드머니 룩의 대표 주자입니다. 주가 굉장히 요즘 폭등하고 있거든요. 남성 정장 같은 거 이제 그런 데서 사시면, 옛날에는 휴고보스 정장 하면은 누가 봐도 저거 휴고보스, 뭐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딱 이렇게만 하면은 바로 여기 딱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브루넬로 쿠치넬리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조용한 럭셔리라고 해서 잘 몰라요. 저거 자라 거 아니야? 근데 보면은 이제 거기 거야. 근데 그게 뭐 몇 천만 원짜리야. 이렇게 요즘은 이게 유행이에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예전같이 돈의 가치가 너무나도 희석돼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너무 바닥을 치고 돈의 풀림의 정도가 굉장히 심할 때랑 다르게 지금은 중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럭셔리도 그런 식으로 럭셔리가 찾아옵니다. 유행도. 그래서 암호화폐도 이 NFT나 이런 것들이 다시 유행할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막 화려한 그런 BAYC 같은 원숭이 그림보다는 뭔가 좀 차분한 그런 어떤, 내가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는 거를 알 수 있지만 그것만 보면 모르는 조용한 럭셔리가 유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래서 유행의 양상이 좀 다를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사실 그러기에 굉장히 적당하잖아요. 아시겠죠? 비트코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거기서 내가 막 도지코인에 투자했어, 시바이누 코인에 투자했어, 이런 거는 너무 플렉스예요. 아무도 가치를 몰라. 하지만 그냥 가격이 막 올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우리가 타당성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이게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가격에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왜 투자하는지에 대한 어떤 애널리시스,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 비트코인 샀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조용한 럭셔리를 드러내는 거죠. 나 돈 많아, 비트코인에 투자했어. 그런 것들이 바로 유행을 타지 않을까. 그래서 순환매를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번 사이클에는. 비트코인 갈놈갈이라는 말 아시죠? 네. 가는 놈은 간다. 가놈가인가요? 가놈가가 저는 이번에는 맞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가는 놈만 간다. 주식도 가는 놈만 가고요. AI 테마가 이번에 굉장히 이번 주식시장을 영끌하는 어떤 테마인데, 엔비디아만 가요. 바이오, GLP-2를 개발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112 같은 그런 대형주만 가요. 뭐 어떤 테마든 다 마찬가지로 대형주만 계속 가고 나머지들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장세가 펼치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 외 나머지는 없다. 이번에도 비트코인만 계속 간다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번의 반감기를 거치며 이제 비트코인 관점이죠. 이거는 순전히. 근데 암호화폐를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불장이 왔을 때 보통은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오르면 그 다음은 이제 2등 대장주인 이더리움이 따라오르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당연히 수익률을 압도를 해서 더 폭등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순환매가 계속 다음 알트코인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의 테마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데, 이번 불장을 이끌 메타는 뭐? 이러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막 이제 추천이 되기 시작하죠. 지난 불장, 2021년 불장의 메타는 메타버스였습니다. 메타버스, 무브 투 원, 이제 플레이 투 원. 그래서 게임을 해서 돈을 번다, 걸으면서 돈을 번다. 그리고 NFT, 요게 이제 메타였죠. 블록체인의 사용성이 굉장히 메타버스로 번져나간다라는 게 어떤 블록체인 관련된 또는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정당성이었던 거죠. 그 전 불장 때는 인터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블록체인들이 여러 개잖아요. 블록체인들을 하나의 인터넷처럼 하나로 잇는 브릿지라고 하는데, 그 기술이 유행을 했습니다. 인터 블록체인, 지금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폴카닷 그리고 코스모스 뭐 우리나라 이제 국내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들이 막 여러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연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더리움으로 뭐 솔라나 블록체인에 있는 앱도 이용하고 또는 솔라나 코인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있는 앱도 이용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행했었던 게 2017년 불장입니다. 그리고 또 ICO가 굉장히 유행했죠. 알트코인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ICO.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IPO라고 하는데 코인을 발행하거나 또는 거래소에 상장하면 이제 IC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별의별 ICO가 다 뭐 내 강아지의 DNA를 블록체인에다가 입력해서 그 강아지의 약간 신원 인증처럼 쓰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의 코인도 나오고 다양한 종류의 유틸리티, 사용성이 있는 코인들이 나왔죠. 이제 이런 메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2024년의 메타는 뭐냐? 제 생각엔요. 비트코인입니다. 너무 답정너 같이 들리시겠지만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문제가 뭐냐면요. 법정화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황된 어떤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지금 시절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과거 2017년이나 2020년 때처럼 기준금리가 막 바닥으로 가면서 돈이 풀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저 100년, 200년 후를 내다보는 그때 현금 흐름을 지금으로 가져와서 가격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높아졌고 돈이 더 이상 잘 안 풀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는 있죠. 법정화폐가 너무 많이 풀렸고 더 풀리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가 엄청나게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1 트릴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원. 미국이 1년에 지출하는 이자 비용만 해도 1200조 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정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내 자산이 녹는 얼음처럼 녹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스타트업을 하잖아요. 스타트업 경기도 마찬가지 약간 이런 어떤 동일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스타트업이 앞으로 한 몇 년 후에 제2의 토스가 된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막 현금 흐름이 없고 매출을 못 내도 그 가능성만 가지고 투자를 잘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투자 안 해요. 더 이상 벤처 캐피탈들이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지금 만들고 있고 성장세가 어떻게 되고 영업이익을 일으켜서 언제 손익분기를 돌파하느냐 이거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도 일반 투자자들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회사가 명확한 사업 모델이 있고 어떤 정도의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 그 성장세에 계산을 해보면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몇 년 후에 투자금을 뽑는다. 손익분기를 넘는다. 법정화폐는 정확히 반대죠. 내가 명확히 보이잖아요. 내가 이 100달러 또는 뭐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몇 년이 지나면은 가치가 희석돼서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가치가 희석돼서 몇 년 후에는 90만 원밖에 안 한다라는 게 계산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2% 그리고 전체 부채의 규모가 3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뭐 5경이 넘어가는 그런 돈까지 가고 있고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1913년 대비해서 현재 1달러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내려갔냐. 지금 이제 0.05달러의 가치밖에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가 1달러가 아니라 0.05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희석되는 이 법정화폐의 가치가 문제예요, 결국.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상쇄해야 돼요, 뭔가로. 그래서 막 허황된 어떤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거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은 뭐가 유망하냐? 이 결국에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량자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엄청난 희소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희소성이 이제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와 비교해서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 14년의 역사 동안 보여줘왔기 때문에 물론 등락은 있지만 이 변동성은 굉장히 크지만 14년이라는 비트코인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법정화폐 대비해서 엄청나게 아웃퍼폼한다. 그거 하나만 놓고 우리가 봐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주식을 딱 하나 찍어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사실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14년 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만 몇천 프로의 투자 수익이 났었을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애플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1억 원어치 애플 주식을 샀었으면 만 몇천 프로면은 지금 100억 얼마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1억을 샀으면 그런 해안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주식을 사면 되죠. 비트코인은 그런 저는 해안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 사서 이게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나의 재산을 이 법정화폐, 녹고 있는 법정화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테마다. 이번 사이클의 테마다. 이걸 누구나 다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추천하지 않습니다. 순환매가 일부 돌긴 하겠죠. 지금도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하는 미국 대형주, IT 대형주들에서 이 러셀 2000이라고 하는 중소형주 지수로 조금 자금이 넘어오는 흐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 전체 시가총액의 30%를 이 매그니피선트 7, 7종목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대형주가 지금 영끌하는 상황이에요. AI가 지금 뭐 넥스트 인터넷이다 하면서 워낙에 핫하니까 이 AI와 관련된 주식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대형주들이 혼자 독주하는 중인 거예요. 비트코인도 법정화폐 가치 희석으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희소성 있는 자산, 그리고 금은 이제 디지털 자산이 아니잖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 희소성을 처음으로 부여한, 인류의 처음으로 디지털 희소성을 부여한 자산으로서 주목을 받는 거고,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만큼 디지털 희소성을 현실화시킨 자산이 뭐가 있느냐, 암호화폐가 뭐가 있느냐 질문을 해보면 되죠. 이더리움 좀 약한데, 이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이더리움도 희소성이 지금 굉장히 부각이 돼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많이 쓰면 쓸수록, 이더리움 많이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가스비라는 게 높아져서 소각되는 이더리움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사용량이 높아지면 소각되는 이더리움이 많아져서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줄어들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도입된 지가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 정책이 또 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완전한 탈중앙화된 무신뢰 기반 코드예요. 인터넷 같은 어떤 기술입니다.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대로 가는 건데, 이더리움은 사실상 주인이 있어요. 어떤 기업은 아니지만 재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그 재단이 내부적인 정책 결정을 내려서 이 이더리움의 업데이트를 단행을 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희소성이 얼마나 유지될 거라는 어떤 보장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머지 암호화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희소성, 가치의 어떤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테마에 묶이는 암호화폐는 저는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뭐 일부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오면은 일부 넘어갈 수는 있겠으나, 예년 같은 그런 급격한 제2, 제3의 폭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